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오랜만에 다시 모였네요. 움직임을 사랑하고 또 움직임을 통해서 회복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 Korean Movement Optimism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새로운 또 주제로 이제 저번에는 이제 관절에 대해서 이제 쭉 파왔으면 요번에는 이제 무브먼트 옵티미즘 한 이제 토픽들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임상에서 논문을 가지고 또 임상에서 적용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찾아보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영규 선생님께서 한번 인스타에 한번 올리셨죠. 힐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힐러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조목조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번 얘기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야 스크린에 한 번씩 잡히니까. 여러분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살인 청구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들 행복하게 삽시다. 항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이번에도 또 한번 논문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문을 우리가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에비던스 베이스가 한 2, 3년 전보다는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비던스 베이스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에비던스를 좀 어떻게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읽을 때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또 보고 또 임상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퇴색된 에비던스 베이스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전문가로서 또 임상가로서 이 연구들을 확인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작으로는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얘기하면 좋을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 논문이라는 걸 임상 안에서 논문을 찾아가시는지 그걸 좀 선생님들 각자의 좀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논문을 이제 찾는 방법이잖아요. 찾는 방법. 논문 찾는 방법이 진짜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부 때 그 임상추론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구글 스칼라라죠.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게 궁금한지 검색을 다이렉트로 하는 게 제게 클래식한 방법이고, 음, 요즘은 이제 논문 주제 하나만 쳐도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즘 또 잘 나온 게 이제 AI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AI 툴 써가지고 내가 필요한 논문을 딱 보고, 그러면 거기에 한글로 막 이렇게 애브스트랙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아 내가 이런 걸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는 논문을 찾고 그 뒤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읽을 거 모아놓고 이렇게. 예. 복치 준비할 때 있는 그 임상추론 책 얘기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어떻게 음, 검색하는지 싹 나와 있습니다, 진짜. 교과서 네, 위, 항상 텍스트복스 제일 중요한 게 엘리트셨네. 예, 교과서 위주로 딱.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위주로 한다, 안 합니까? 야, 그러면 그 임상추론 책, 이제 저희 국시할 때 했었던 그 참고하셨던 거, 우리 국시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책들 있잖아요. 그 책 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 한번 파트 한번 찾아보시면 민석쌤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쵸? 예, 예. 이거 제가 그 네. 책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그래서 그 책 한번 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네네. 그 책에 저게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 졸업할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는데. 오. 아니 진짜 펌메드에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아, 잡아야 되고, 예, 어떻게 필터하면 대박이다.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임상추론 책 안 봤거든요.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임상추론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아예. 아, 아, 선생님 없으세요? 예. 아, 제가 음, 1학번이니까 음, 음. 그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 진짜 그 사이 그러면 더 좋아진 상황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음, 학교마다 다르니까 또 이제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교대 선택이 다를 수도 있죠. 예. 저는 그 네, 외에 구글 스콜라나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검색하고 키워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이라고 하죠. 뭐 다운표도 쓰고 이렇게 엔드도 쓰고 워드 쓰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사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딱 원하는 그 주제가 딱 나오는 게 쉽지가 좀 잘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할 때는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날로 먹고 제일 편한 건 뭔가 이렇게
롤 모델을 한 분 정해서 그분이 그 걸어온 발자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각 파트에 좀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팔로잉하면서 이렇게 얻어먹는 게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음, 또 좀 확률적으로 좀 이상한 논문을 또 게시해 주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음. 가능성이 조금 더 좋죠. 그리고 1차적으로 약간 필터링을 해주시는 네, 거네요. 그쵸, 그쵸. 또 민석 쌤이 또 음, 발에 되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쪽 분야의 또 대가분들도 아실 거고 저는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뭐 허리 쪽에 뭐 유명하신 분들을 다 팔로잉하거나 이렇게 블로그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걸 다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논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좀 베스트고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으로 요즘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그냥 그죠. 낼름 하셔도 되고 그 낼름 하면서 그 개요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또 그 거기에도 레퍼런스로 인용된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역추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역추적하면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막 얻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쌓여가면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쌤은 이제 롤 모델을 정해라. 라는 방식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또 믿음 가는 사람이 이제 또 확인을 해주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나도 비판적으로 또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차, 2차적으로 또 필터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더 좋은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용기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는 롤 모델을 찾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스포츠에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무브먼트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블로그 하나 찾아보면 뭐 이게 좋은 블로그냐 안 좋은 블로그냐에 떠나서 일단은 레퍼런스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일단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읽다 보면 이제 similar article이나 아니면 뭐 cited by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블로그 계속 찾다 보면 또 진짜 열심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따라가면서 또 아, 이 사람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또 인사이트 얻으면서 또 읽는 방법이 제일 맞던 것 같네요. 예. 예,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뭐 검색하는 방법이 또 있으실까요? 그 요즘 한국에 그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단톡방 그 오픈 음, 채팅이라죠. 그런 네네. 이제 좀 공유 많이 하는 곳들을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저도 뭐 저널 클럽에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올리고 그런 클럽들이 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 거기 들어가서서 그 선생님이 읽고 요약들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거 레퍼런스 타고 들어가서 읽고 보고 아 이런 논문들도 있네. 막 이렇게 조금 음. 많이 저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아, 그것도 있네요. 저는 논문마다 구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논문이 나올 때마다 이제 딱 그 알림이 오게 만들어 놓고 또 펀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이제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저는 일요일 날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는데 11시만 되면 저는 이제 요새 이제 골프 선수들을 보니까 골프 퍼포먼스 이런 키워드를 막 넣어놨어요. 그 관련된 그 키워드에 관련된 거를 알아서 20개 정도를 지가 랜덤으로 찾아서 보내줘요. 제일 오, 최근 거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제가 분명히 골프 써놨지만 골프 관련 없는 거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아까 용규쌤 말한 것처럼 뭔가 필터링이 잘 안 된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골프에 관련된 게 나올 때도 있고 또 골프 아닌데 결국에는 일단은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약간 서로 약간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좀 키워드를 좀 진짜 좀 많이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시 되면 거의 한 펀메드에서 이메일이 한 10개가 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한 거 빼고 넣고 이렇게 기도 하고 저번에 이거는 또 용규 선생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뭐 BMC나 브리티시 뭐 저 BJSM 이런데 그 그 이메일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걔네들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보내준다 해서 뭐 이것저것 해놨고 또 패드로도 그 등록할 수 있거든요. 키워드 지금 등록하면 그런 거 해놓으면 이제 언제 한 달에 한 번, 뭐 주에 한 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얘네들이 그냥 제일 최근 거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제 단점이 이제 BJSM이나 BMC 이런 것들은
최근 거다 보니까 그 못 들어가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펀메드나 이런 이제 좀 오픈 소스에 뿌려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애스트랙트나 아니면 풀 텍스트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가 있어서 다양하게 요새는 진짜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쓰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툴에서 또 리서치 레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애용합니다. 네. 아, 그쵸. 예, 그게 키워드랑 그거 논문 하나 제목만 넣어놔도 예.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 다 찾아주잖아요. 네. 히스토리 쫙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됐는지. 진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렵게 생각하기보다 대신에 이제는 찾기가 너무 쉬워져서 필터링 하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용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떤 이제 저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또 사실 저희 선생님들도 다 이제 논문들을 필터링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올려주시는 게 인스타그램 보면 다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 처음에는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선생님들 인스타그램 열심히 좀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많은 것은 눈을 뜨고 점점 그런 이제 저희가 밟아왔던 그 과정들을 똑같이 밟아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AI는 뭐든 해가지고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논문은 많이 찾아요. 이제 정보의 홍수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허우적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덜 허우적거리면서 좀 읽을 수 있고, 예. 뭐 읽는 방법이 있으신지, 예, 어떤 걸 좀 필터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게 또 선생님들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 제가 이미지 하나 보냈는데 이게 되게 그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 근거 수준 피라미드라고 하죠. 이게 진짜 엄청 베이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딱 품고 살아야 돼요. 이걸 딱. 음, 봐서 막 이제 막 뭐 최하위에 있는 필터링 안 된 정보가 뭐 전문가 의견이고 뭐 위로 올라가면 뭐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 논문이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 조금 알고 있는 게 전 처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논문 볼 때 진짜 많이 실수했던 게 막 에디토리얼 논문 보고 막 이게 막 진리다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딱 보고 아 이게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일단은 조금 클래식하게 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읽는 게 저도 저 에비던스 피라미드 막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민석 쌤도 좀 공감하실 분이 이 분야가 이 분야가 저 에비던스 피라미드를 완전히 딱 이렇게 대입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지 같은 메타 분석도 진짜 많고 거기 포함된 것들이 어떤지도 다 봐야 되고 또 연구 방법이 다른 분야랑 좀 다르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어, 일단은 민석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근거의 피라미드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고 제 생각에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해요. 시간이 좀 많이 드는 현명한 방법은 아닌데 그냥 많이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음, 똥이 그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다 아, 먹어야 돼요. 다 먹어 맞아요.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고 똥맛 보고 된장 과정이, 그 보고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맞아요. 돼.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분명히, 이거 되게 좋은 느낌인데? 하고, 되게 막, 짜임새도 좋고, 결론도 되게 깔끔하고, 막,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또 어떤 거 보니까, 이건 왜 이렇게 퀄리티가 들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뭐 박사나 석사를 이제 선생님들이 하셨겠지만 박사를 하진 이제 않았으니까 그런 박사 논문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문헌 자체를 더 비판적으로 탐색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좀 많이 보다 보면 딱 그 진짜 민석 선생님 말한 것처럼 똥인지 된장이 딱 느낌이 좀 오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경험치가 없으면 사실 이거를 분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똥인지 된장인지는 다 먹어봐야만 아는 거니까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면은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읽을 때 이제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모든 논문을 다 보는 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음, 그래서 제목 딱 봤을 때 이거 좀 좋은데 하면 앱스트랙트 읽고 앱스트랙트 봤는데 이거 좀 낚시해 같은데 하면 한번 읽어보고 결론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읽어보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결론 저는 개요는 처음부터 잘 안 읽고요. 앱스트랙트 보고 그다음에 결론 갔다가 이 결론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마음에 든다 하면 디자인으로 갔다가 도표 갔다가 이렇게
좀 파트별로 나눠서 보는 게 좀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음. 보려면 진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거를 그냥 앱스트랙트를 그냥 제가 그냥 저는 그냥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앱스트랙트 딱 복사해서 제 그 챗GPT에 딱 먹여버리면 애가 알아서 그냥 키워드 딱 뽑아내요. 그거 음. 보고 아 얘는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근데 또, 좀 앱스트랙트 낚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만. 그죠, 민석쌤. 앱스트랙트 낚시 진짜 많아요. 저 막 흥미롭네 하고 들어갔는데 뭐지 이게 막 약간 어, 쎄해 막 똥냄새 막 올라오고 그러면 막 차이가 사실 거의 없는데 뭐 유의미한 차이가 네. 있었다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거죠. 막 음, P밸류에서는 오케이 0.5인데 어, 0.6인데 이제 막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0.0.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또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앱스트랙트만 딱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아예 그냥 PDF 다운받아서 그 전체를 다 받아버리는데 이게 음, 없는 애들은 그냥 앱스트랙트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또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싸이어브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싸이어브도 이게 한 2, 3년 지나야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저기 대학원 친구들 좀 있으시면 대학교 도서관 이용하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못 활용했던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음. 네, 어느 순간 졸업에 돼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 또, 이제, 필터링 하거나 읽을 때 약간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인간은 무조건 사고 체계에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편향이 있어요. 중립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도 그치. 인간이 쓰기 때문에 그 논문도 무조건 편향이 있어요. 편향이 없는 논문은 저는 없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향을 이제 볼 때 뭐 코크란 리뷰 메타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가이드라인들은 이 편향에 대한 등급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다가 뭐지? 이러면 일단 그 편향을 좀 봐요. 이게 얼마나 돼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이제 치료는 중립적으로 내 뇌는 편향적이지만 치료는 좀 중립선을 타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편향성이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음. 메타 분석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좀 읽어두는 편입니다. 읽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읽어가지고 나오는 그 경험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네요. 사실 지금 들으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급으로 다가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읽으면서도 확실히 느끼는 게,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똥이 있었다. 낚시가 있었다. 이런 걸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제 저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알아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사실 뭐 운동도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하고 싶으면 그 공부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테크닉적인 것들보다는 우리가 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스크린 앞에서 너무 많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나만의 필터링이 생길 것이고, 그 필터링을 가지고 이제 임상에 좀 더 적용해가면 되겠다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외에 어떤 논문이든 항상 반대의 입장의 논문이 있단 말이에요. 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그렇죠. 미석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자들에서도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 논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논문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처음 접하시는 초보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떤 걸 이렇게 어떤 얘기가 진짜인지 좀 감이 잘 안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뭐 그런 여전히 그런데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경험치만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그 에비던스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핵심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10개의 논문이 같은 결과를 내는데 뭐 두세 개의 논문이 이거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게 그럼 조금 더 좀 참에 가까운 웨이트를 갖고 있는지는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물론 다 개개인의 역량이고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선택되겠지만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게 그냥 진짜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뭐 항상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중립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는 항상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잘 지켜진다면 엄청 한쪽으로 확 많이 심하게 편향되거나 하는 위험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읽으면서 또 그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임상에 또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그 에비던스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또 들리네요. 네.